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우선되고 또 기본되는 것이 메모리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메모리 설정,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아까 CPU가 프로세싱을 한다고 그랬는데 뭘 프로세싱을 하냐, 뭘 처리하는가. 연산하는데 연산하는 대상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죠. 연산하는 대상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컴퓨터는 처리하는 대상. 그러니까 밥솥은 밥을 할 때 뭐 갖고 하죠? 쌀 가지고 하는 거죠. 쌀 가지고 합니다. 자동 판매기는 그 팔고자 하는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그 안에 요즘은 뭐 꼭 음료수 아니어도 다양한 스낵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정수기는 물을 정수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 그 뭐를 다루는가? 컴퓨터는 뭘 다뤄서 사람에게 이제 좋은 것을 제공하는가? 바로 데이터를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모리에다가 다루어야 될, 처리해야 될 메모리에 맞는 공간들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변수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변수 설정을 할 때 이 변수, 그러니까 이 방에는, 메모리 안에 있는 이 방에는 어떤 크기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데이터 타입에 의거해서 변수를 만드는데, 변수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들어갈 메모리 공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큰 데이터를 처리할 것 같으면 큰 데이터형을 지정해서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중간 크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고 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에 의거해서 중간 크기의 변수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 설정했다. 메모리에 처리에 합당한 데이터가 들어갈 만한 스페이스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데이터는 작은데 방을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 컴퓨터의 자산을 낭비하는 게 됩니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방을 작게 만들었다.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오버플로우 났다고. 그래서 변수 설정은 바로 메모리와 관련 있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상수라고 했습니다. 상수는 이것도 메모리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값을 이제 정해서 항상 똑같은 수가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수가 나온다. 변하지 않는 수라는 거죠. 항상 똑같은 수. 그래서 상수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상수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은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수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의 종류는 문자 상수가 있고 숫자 상수가 있고 문자 상수의 집합, 문자열 상수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할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당인데 우리가 여기 그거는 할당은 뭐냐?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 공간을 변수라고 하는데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방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 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룸을 졌으면 그 원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 공고를 내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 그걸 갖다 할당이라고 하는 거죠. 할당은 변수에 값을 집어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할당 연산자는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학적 연산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걸 할당 연산자로
이거는 이런 메모리상에서 이루어진 이 명령어는 등호로 보면 안 되고 할당 연산자로 봐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할당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서. 변수끼리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또 변수에 이미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것을 할당하면 마지막 넣은 것이 최종적으로 할당됩니다. 마지막 넣은 것이 최종적으로 할당되는 것이다. 자, 이거 그 C샵에서 다룰 때 들어갈 값의 타입이 value 타입과 reference 타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value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메모리가 생성이 됩니다. 4바이트 메모리가 생성이 되고요. 레퍼런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참조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만 생성이 됩니다. 참조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만 사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밸류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밸류 타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값의 타입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바이트, 이건 뭐 차라고 하는데 캐릭터, 문자형 변수죠. 그다음에 인테저, 이게 정수형 변수고, 롱, 플롯, 더블, 데시말, 이거는 불은 이제 불 변수, 트루, 펄스. 이걸 갖다가 빌트인 밸류 타입이라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제공해 주는 값 타입이고, 유저 디파인드, 사용자가 정의해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유저 디파인드 밸류 타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구조체는 우리가 뭐 C에서 배웠다시피 구조체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의, 그죠? 여러 종류.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인테자도 들어가고 더블도 들어가고 플롯도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상이한 데이터 타입들을 하나로 이제 메모리 할당하는, 그걸 갖다가 구조체라고 그래요. 그렇죠? 배열은 요 데이터 타입이 같은 것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데이터의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 것들이 여러 개로 묶여진 게, 데이터 타입이 같은 것들을 여러 반복되는 여러 가지 똑같은 크기의 이 데이터 타입 변수 방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정의해 주는 거, 지정해 주는 거, 그거를 갖다가 배열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들, 데이터 타입이 다르죠. 인테저, 더블,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중간 방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메모리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구조체라고 하는 거죠. 자, 구조체가 이게 서로 데이터 타입이 크기가 달라요. 요거는 이제 4바이트고 이거는 8바이트고 이건 또 4바이트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타입 형태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해 줄 수가 있다. 또 메모리에 있는 값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A의 값을 B에다 넣어라, A의 값을 B로 복사를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A의 값이 B로, 그죠? 메모리 영역에 A라고 하는 변수, A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B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수명이죠. 변수명에 맞게 데이터 4바이트짜리 방이 만들어져 있고, B라고 하는 변수명, 그런 4바이트를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B에다가 A를 복사하시오라고 해서 값 복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능합니다.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값을 넘기는 거죠. 기본 데이터 타입 변수와 구조체 변수의 값 복사. 근데 이거 뭐 값 복사는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하고 한쪽의 메모리에는 값이 들어가 있고 다른 쪽 메모리에는 그 값이 없거나 또 바꿔줘야 될 때 한쪽 메모리에 있는 값을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걸 갖다가 값을 복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본 데이터 타입 변수의 값 복사는 이런 식으로
구조체 변수에 대한 값 복사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도 이러한 것들이 복사하는 것들이 같아야 됩니다. num, 인테자, 더블 플롯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값 복사를 줍니다. 이 num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데이터 타입 생성기가 있습니다. C샵에서 열거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든 후에 그 형에 맞는 값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열거형으로 만든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드는 것이 일반 데이터 타입과 동일합니다. 열거형 변수에는 정해진 값을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 겹쳤네요. 열거형 enum이라고 해서 블랙,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이렇게 함께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거형이죠. 열거형. 그다음에 이제 주석 넣기죠. 주석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주석 넣는 거는 C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줄에다가 주석. 이거는 주석은 뭐예요? 그러면 이건 컴파일하지 않는 이 줄은 컴파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줄은 그래서 요 해당하는 줄만 주석 처리할 때는 앞에다가 라인의 맨 앞에다가 슬래시 2개 처리하면 돼요. 여러 줄을 주석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다가 요거 슬래시 아스타리크 넣고 또 그 맨 끝에다가 요거 아스타리크 슬래시를 넣어주면 여러 줄을 뭐 라인 수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줄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컴파일하지 않습니다. 컴파일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석을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좀 귀찮더라도 주석을 자주 달아주면 일하기가 편리하죠. 네, 일하기가 편리하니까 주석을 달아주는 연습은 좀 자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보통 뭐 저기 이 메모리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변수, 배열, 구조체, 뭐 상수, 문자열, 그죠? 변수, 그다음에 문자열, 변수, 상수, 변수, 상수, 문자열, 그다음에 배열, 그다음에 구조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모리 할당,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메모리 할당에 이제 관련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뭐 시험에서 이것들은 다 다루었던 건데요.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